최근 캄보디아 내 한국인 범죄 피해가 급증하면서 한국 정부가 강력한 대응에 나섰습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캄보디아 정부의 태도 변화가 화제가 되고 있는데요. 처음에는 한국의 자국민 교육부터 시키라며 적반하장식 태도를 보이던 캄보디아가 한국의 본격적인 조치가 시작되자 180도 달라진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 극적인 상황 전개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올해 들어 캄보디아 내 한국인 납치 신고 건수가 폭발적으로 증가했습니다. 2022년과 2023년까지만 해도 연간 10건에서 20건 수준이었던 것이 지난해 220건, 그리고 올해 8월까지만 330건으로 급증했죠. 국정원은 캄보디아 범죄 단지에 1,000명이 넘는 한국인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고수익 일자리를 미끼로 유인되어 감금당한 채 온라인 사기 범죄에 동원되고 있었고, 거부할 경우 심각한 폭행과 고문을 당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최근 국내 민간 단체에는 매달 20건에서 30건의 구조 요청이 접수되고 있을 정도로 상황이 심각해졌습니다. 문제는 캄보디아 정부의 태도였습니다. 한국 경찰이 캄보디아에 20건의 국제 공조를 요청했지만 단 6건만 회신되어 70%가 무시당했습니다. 더 황당한 것은 캄보디아 정부의 반응이었는데요. 자신들도 범죄에 강력 대응하고 있다면서 이것은 자신들만의 책임이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심지어 한국에서 사기 교육부터 제대로 시키라는 식의 발언까지 나왔죠. 한국인 대학생이 캄보디아에서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했는데도 시신조차 제때 돌려보내지 않았습니다. 국제사회는 캄보디아 정부가 이러한 범죄를 묵인하거나 심지어 공조하고 있다고 보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한국 정부가 움직였습니다. 김재나 외교부 제2차관을 단장으로 하는 정부합동 대응팀이 급파되었고, 캄보디아 푸놈펜에 특별 여행주의보가 발령되었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인 조치가 나왔는데요. 한국 정부는 캄보디아에 대한 원조 중단과 군 투입 가능성까지 언급하기 시작했습니다. 외교부는 캄보디아의 불법 납치, 감금 피해가 집중되는 지역을 여행 금지 지역으로 지정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특히 경제적 압박이 효과적이었습니다. 태국 네이션 29 뉴스는 한국을 건드리면 캄보디아가 경제적으로 큰 타격을 입을 수 있다고 보도했는데요. 한국인 관광객은 지난해 약 19만 명으로 캄보디아 관광객 순위 6위였지만 한국의 여행경보 발령 이후 대규모 취소가 발생했습니다. 한국은 캄보디아의 신발 수출 시장에서 7위, 의류 수출 시장에서 10위를 차지하고 있었고, 거의 100억 바트 한화로 약 3,700억 원에 달하는 원조를 제공하고 있었죠. 윤석열 대통령 취임 후 캄보디아에 대한 ODA 규모는 2,100억 원에서 올해 4,350억 원으로 2배 이상 증가했었는데, 이 모든 것이 재검토 대상에 올랐습니다. 하지만 가장 결정적인 조치는 따로 있었습니다. 한국 정부가 국내 캄보디아 불법 체류자 문제를 꺼내든 것입니다. 법무부 관계자에 따르면 현재 국내에 약 3만 명의 캄보디아 불법 체류자가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이들 중 상당수는 제조업과 건설업 현장에서 일하고 있었고, 캄보디아 본국으로 송금하는 금액만 연간 수백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한국 정부는 캄보디아 정부가 협조하지 않을 경우 이들을 단계적으로 추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캄보디아 경제에 직접적인 타격을 줄 수 있는 카드였죠. 이 소식이 전해지자 캄보디아의 태도가 급변했습니다. 혼마네트 캄보디아 총리는 16일 한국 국민이 자국에서 사망한 것에 대해 심심한 유감과 안타까움을 표명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도주 중인 용의자 체포와 캄보디아 내 한국인 보호를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약속했죠. 한국 대표단인 김재나 차관과 만나는 자리에서는 모든 것을 전폭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출국 심사에서 억류된 63명을 포함해 한국인 80명에 대한 지원과 스캐머 소탕에 대해 걱정하지 말라고 약속했습니다. 태국 아마린 TV는 한국의 공세가 결실을 맺었고 캄보디아가 항복하고 민간인의 귀국에 동의했다고 보도했습니다. 태국 네티즌들은 혼마네트 총리의 빠른 태도 변화에 대해 혼마네트 쓴 눈치가 빠르네, 바로 한국 갔어라고 언급했죠. 실제로 캄보디아 정부는 한국인 80명에 대한 출국 지원과 스캐머 소탕에 대해 걱정하지 말라고 약속했습니다. 캠 소피어트 캄보디아 내무부 대변인은 외무부와 합동 발표에서 캄보디아의 입장을 완전히 번복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한국 대응팀의 현지 활동도 주목받았습니다. 태국 채널 A뉴스는 주먹을 움켜쥔 채 굳건한 표정, 한국 인사와 방문 장면 화제라는 제목으로 한국 대응팀의 캄보디아 도착 장면을 긴급 보도했는데요. 김재나 외교부 차관을 비롯해 박성주 경찰청 특수수사과장, 그리고 국정원 관계자들로 구성된 대표단의 모습이 매우 위압적이었다고 전했습니다. 특히 과거 레바논에서 교민 97명을 성공적으로 구출했던 박성주 대사가 임시 캄보디아 대사로 임명되면서 전문성을 더했습니다.
당시 레바논에서 박 대사는 직원들과 함께 가족들만 고국으로 떠나보내고 개인 의사에 따라 레바논에 남아있던 우리 교민 38명의 안전을 마지막까지 책임지기 위해 잔류했던 경험이 있었죠. 여기에 더해 이 대통령이 태국 총리와 첫 전화 통화를 가졌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캄보디아의 긴장감은 더욱 높아졌습니다. 태국 TNN 뉴스는 아누딘 총리가 한국 대통령과 통화하여 캄보디아 사기 범죄 퇴치에 협력할 준비가 되어 있음을 확인했다고 전했죠. 태국 외교부는 태국이 한국과 함께 작전에 참여할 팀을 파견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캄보디아 입장에서는 한국과 태국이 손을 잡는다면 정말 곤란한 상황이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태국 PPTV는 대한민국 대통령과 태국 총리의 첫 통화에 기쁨을 표하며 태국이 한국 전쟁에 참전했던 사실을 잊지 않고 있음을 확인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실제로 지난 8월 태국과 캄보디아의 국경 충돌에서 태국은 한국산 KGB 유도 폭탄을 사용해 큰 효과를 봤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사거리 70km의 이 무기는 캄보디아의 방공망 사거리 밖에서 안전하게 정밀 타격이 가능했죠. 태국 F-16은 사거리 15km인 이스라엘 리자드 폭탄을 장착하고 비행하다가 사거리 50km의 캄보디아 지대공 미사일 위협에 노출되었는데 위기 상황에서 태국 공군은 사거리 70km의 KGB를 사용하여 적의 방공망 사거리 밖에서 안전하게 목표물을 정밀 타격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태국 언론은 캄보디아에서 한국산 무기에 대한 두려움이 크다고 보도했습니다. 한 동남아 안보 전문가는 캄보디아가 가장 우려한 것은 한국이 태국에 추가 군사 지원을 제공할 가능성이었다고 분석했습니다. 캄보디아 정부는 급히 수습에 나섰습니다. 비트코인으로 약 5천억 원에 달하는 범죄 자금을 동결했고 자금 흐름을 조사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캄보디아 총리는 스캐머 소탕 작전 자체는 자신들이 할 수 있으니 한국이 태국과 손잡고 개입하는 것은 원치 않는다고 요청했죠. 캄보디아 총리는 한국 차관과의 협의 후 긴 글을 게시하며 협의가 순조로웠고 여러 분야에서 협력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어느 아세안 외교 관계자는 캄보디아가 이렇게 빨리 움직인 것은 이례적이라며 한국의 경제적, 외교적 압박이 동시에 작용한 결과라고 평가했습니다. 태국을 비롯한 주변국들의 반응도 뜨거웠습니다. 태국 네티즌들은 선진국은 국민을 진심으로 걱정한다. 한국인으로 태어나서 행운이다. 훌륭한 지도자가 있어서 행운이다 등의 반응을 보였습니다. 그동안 캄보디아 범죄 조직에 많은 태국인이 끌려갔음에도 태국 정부가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못한 것에 분노하던 태국 국민들은 한국의 강력한 대응을 부러워했죠. 태국은 이번 기회를 활용하여 한국 정부와 협력하여 감금된 태국인들의 탈출을 지원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내고 있으며 베트남이나 말레이시아 등에서도 같은 의견을 표명하고 있습니다. 한국 정부의 이번 대응은 여러 차원에서 효과를 발휘했습니다. 첫째, 경제적 압박이었습니다. 연간 4,350억 원에 달하는 ODA 재검토와 관광객 감소로 인한 타격이 캄보디아 경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습니다. 둘째, 외교적 고립 가능성이었습니다. 한국이 태국과 손을 잡고 미국, 영국 등 서방 국가들과 공조할 경우 캄보디아는 국제사회에서 고립될 수 있었죠. 실제로 미국과 영국 정부는 14일 캄보디아 등을 근거지로 전 세계 피해자들의 돈을 갈취하고 강제 노동자들을 고문하는 불법 스캠 센터를 운영해 온 조직을 제지했다고 발표했고 미국 법무부는 이와 관련하여 21조 원 상당의 비트코인을 압류하기도 했습니다. 셋째, 가장 결정적이었던 것은 불법 체류자 추방 카드였습니다. 3만 명의 캄보디아인이 한국에서 벌어들이는 소득과 본국 송금액은 캄보디아 경제의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한 국제관계 전문가는 한국이 군사력을 직접 사용하지 않고도 다층적인 압박을 통해 목적을 달성한 사례라고 평가했습니다. 실제로 미국 평화연구소에 따르면 캄보디아의 사기 산업은 연간 125억 달러, 한화 약 17조 9천억 원을 창출하며 이는 캄보디아 GDP의 절반에 달합니다. 38년간 장기 집권 중인 훈센 가문 중심의 권력 구조가 이러한 범죄를 묵인해온 것으로 지적되고 있죠. 캄보디아의 경찰, 군, 세무 공무원 모두가 부패하게 만들었으며 범죄 조직들은 지방 정부와 경찰 관련층의 묵인 또는 보호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국 언론의 역할도 컸습니다. 태국 아마린 TV는 한국 기자들이 현장에서 직접 촬영한 납치 장면 영상이 공개되자 캄보디아 정부는 더 이상 이를 가짜뉴스라고 부인할 수 없었다고 분석했습니다. 끝까지 취재하는 한국 언론의 집요함과 이를 유포하고 분노하는 한국 시민의 힘이 작용했다는 평가입니다. 다른 국가들도 영상을 찍을 수는 있었겠지만 믿지 않았을 것이라며 끝까지 취재하는 한국 언론의 힘은 믿기 어려울 정도라고 평가했습니다. 현재 한국 정부는 캄보디아 현지에 파견 경찰관을 기존 3명에서 10명으로 늘리는 방안을 마련했고 상시적인 공조 체제 구축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지난 14일 경찰 내부망에 올라온 캄보디아 대사관 협력관 모집 공고에는 2017년 어금니 아빠 수사를 맡았던 강원 언주경찰서의 이진학 형사가 첫 지원자로 나섰습니다. 조직 폭력배 수사 경험이 많고 마약이나 방화 등 각종 범죄를 수사했던 베테랑 형사는 마지막 열정을 자국민 보호에 바치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캄보디아 정부도 한국과의 여러 분야 협력을 약속했지만 실제로 약속이 이행될지는 지켜봐야 할 상황입니다. 다만 이번 사태를 통해 한국이 자국민 보호를 위해 얼마나 강력하게 대응할 수 있는지를 국제사회에 보여준 것은 분명합니다. 태국 언론은 이것은 영화가 아니며 현장에서 실제로 겪은 일이라며 한국 국민들이 정말 자랑스럽다고 전했습니다. 한국 정부가 국민들을 돕기 위해 서둘러 나선 것은 엄청난 결단력이었다는 평가죠. 인도 언론 수리아도 한국지능형 사기 사태 속 대책반 구성이라는 제목으로 한국의 발빠른 대응에 대해 보도했습니다. 처음에는 한국의 자국민 교육부터 시키라던 캄보디아가 이제는 모든 협조를 약속하며 싹싹 비는 상황. 이것이 바로 국민을 지키기 위한 정부의 단호한 의지가 만들어낸 결과입니다.